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계란 부족 현상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며 지금 당장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맥스 카터이고 미국 CNN에서 10년 넘게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직업을 통해 많은 이상한 일들을 봐왔지만 오늘 본 것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식료품점 한가운데 서서 비어있는 선반을 응시했어요. 원래는 계란 상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안내문만 있었죠. 제한함, 고객 1인당 한 상자 재고 있을 시. 하지만 제한할 계란조차 없었어요. 이건 정말 미쳤군. 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파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정말 계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건가요? 내일 손주들이 방문할 예정인데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계란 부족 현상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예요. 그녀는 쇼핑백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제 친구도 그쪽 가게들도 비어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두가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의 가게에서 계란이 사라졌어요. 마치 추리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미스터리 같았지만 이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 근처의 베이커리에는 추후 공지까지 휴업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아침 식당은 메뉴에서 모든 계란 요리를 제외했어요. 어제는 심지어 식료품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란을 원한다. 바로 그때 제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어요. 상사인 편집장 젠킨스의 문자였습니다. 속보, 오후 2시에 계란 위기에 관한 정부 기자회견. 지금 당장 가세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최대의 특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달려나가 미친 듯이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백악관으로 가주세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주세요. 20분 후 저는 백악관 기자실에서 기자들 무리를 헤치고 들어갔어요. 모두가 동시에 이야기하며 정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닭 질병인가요? 농장의 문제? 누군가 모든 계란을 훔쳐갔나요? 톰슨 농무부 차관이 연단으로 걸어 나오자 저는 자리를 찾았어요. 그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남자였으며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급한 공지에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톰슨 차관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조류 독감 발생과 공급망 문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심각한 계란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하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에 모든 것을 적었어요. 오늘 저는 미국이 국내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동안 계란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음을 발표합니다. 제 연필이 멈췄습니다. 한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작은 나라? 미국을 돕는다고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됐어요. 또한 톰슨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진 AI 기반 식품 공급 관리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이러한 부족 현상을 성공적으로 방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은 흥분해서 이야기하며 모였어요. 저는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과 합류했습니다. 한국? 진짜로? 워싱턴 포스트의 스티브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식품 공급에 대해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렇지. 저도 동의했지만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빨리 무시하는 것이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계란이 있고 우리에게 없다면. 사무실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계란 같은 간단한 것에 대해 작은 아시아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편집장 젠킨스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젠킨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는 타이핑을 멈추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왜? 이 계란 이야기에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한국이 미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지 계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품 시스템, 기술, 심지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젠킨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3일 동안 취재할 수 있어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날 밤 제가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조카가 그것에 빠져 있어서 케이팝 음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운 것도 기억났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그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다른 작은 나라로 생각해왔어요.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계란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어 설레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걷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놀라움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쓰레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뉴욕의 제 고향에서는 공항 바닥이 항상 끈적거리고 쓰레기통이 넘쳐났습니다. 이곳은 마치 새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공항을 빠르고 조용하게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보안 검색 때는 많은 첨단 스캐닝 기계가 있어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고향에서는 이런 줄이 몇 시간씩 걸렸을 거예요. 카터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제 옆에 나타난 웃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 농업부의 선희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곤함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선희 씨는 저를 밖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세련된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전기차여서 공항을 떠날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첫 모습을 담기 위해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댔습니다. 고속도로는 뉴욕 거리를 채운 포트홀 없이 깨끗했어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멀리까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평범했지만 많은 건물들이 지붕과 측면에 정원이 자라는 흥미로운 모양이었어요. 서울은 저쪽입니다. 선희 씨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교통 상황에 따라 약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들과 고속도로 사이에 농장들이 숨어 있었어요. 미국처럼 큰 농장이 아니라 작고 정성스럽게 관리된 밭과 온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음식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도시 안에 농장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땅이 많지 않아서 모든 공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채소를 재배해요. 이것도 우리 식량 안보 계획의 일부입니다. 곧 우리가 서울에 들어서자 고속도로는 더 혼잡해졌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높은 마천루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건물 측면을 덮고 있었고 다채로운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인도를 따라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차와 버스 그리고 차선 사이를 질주하는 많은 오토바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현대적이네요. 제가 너무 놀란 것 같아 약간 어리석게 느껴지며 말했어요. 저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했었는데 정확히 뭘 기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마치 이전에 미국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것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많은 방문객들이 놀라워합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매우 빠르게 변화했어요. 우리는 유리 전면을 가진 높은 건물인 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로비가 광택 있는 대리석 바닥을 가지고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로봇 하나가 누군가의 짐을 운반하며 사람들 주변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은 작았지만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불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창문은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멀리 산들이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볼 수 있는 한멀리까지 뻗어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샤워 후 저는 로비에서 선희 씨를 만났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슈퍼마켓을 방문하도록 준비했어요. 우리가 다시 차에 타자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도시 외곽의 스마트 농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슈퍼마켓은 강남이라는 번화한 동네에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었고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게는 크고 쇼핑객들로 붐볐지만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뉴욕의 혼잡한 시간대였다면 사람들이 밀치거나 떠밀 것처럼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란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서서 충격에 빠졌어요. 그곳에는 깔끔하고 완벽한 줄로 제가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계란이 있었습니다. 흰 계란, 갈색 계란, 유기농 계란, 특별 건강 계란 모두 구할 수 있었고 정상 가격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서처럼 움켜쥐거나 사재기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계란 상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진정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류 독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 선반들이 완전히 비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계란을 가지고 있나요? 선희 씨는 저를 김 지점장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그들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모든 슈퍼마켓과 농장을 연결하는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김 지점장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계란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일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있습니다. 한 농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빠르게 다른 곳에서 계란을 구합니다. 조류 독감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컴퓨터는 닭들이 실제로 아프기 몇 주 전에 닭 건강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건강한 닭들을 보호하고 계란을 위한 다른 공급원을 확보했어요. 저는 여전히 가득 찬 선반에 놀라워하며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작은 나라 가 고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호텔 방에서 저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그 전망은 빛의 바다 같았고 가장 높은 건물들 위에서는 붉은 비행기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에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기사를 위한 메모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원래 제목은 미국, 작은 한국의 도움 요청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식품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저는 한국에 하루도 채 머물지 않았지만 이미 이 나라에 대한 제 시각 그리고 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시차 때문에 여전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뉴욕에서는 지금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호텔 커튼을 제치자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는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유리 건물들이 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저는 로비에서 선희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미국의 계란 공급을 망가뜨린 조류 독감을 한국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기 위해 닭 농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려면 약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가 차에 타자 선희 씨가 설명했어요. 천안시 근처 시골에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서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이 서서히 작은 마을들로 그리고 나서 녹색 언덕과 농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미국 고향에 있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농장을 기대했어요. 큰 빨간 헛간, 열린 들판, 그리고 단순한 닭장 같은 것들을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습니다. 뉴호라이즌 스마트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잘못된 장소에 온 줄 알았어요. 농장이라기보다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장이나 과학 실험실처럼 보였습니다. 주요 건물은 밝은 흰색의 파란색 테두리였어요.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바깥에는 냄새 나는 거름 더미나 시끄러운 동물들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흰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뉴호라이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농장 관리자 박 박사입니다. 그도 선희 씨처럼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생물 보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박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이것은 어떤 세균도 우리 시설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저는 문에서 일반 신발을 벗고 특별한 깨끗한 부츠를 신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냄새가 나는 비누로 손을 씻었고 그런 다음 박 박사님이 우리 옷에 있는 세균을 죽인다고 말한 UV 조명이 있는 특별한 방을 통과했어요. 저는 심지어 마스크와 머리 덮개도 써야 했습니다. 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제 복장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져서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의 얼굴이 매우 진지해졌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병 예방은 우리 전체 시스템의 기초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메인 닭 영역에 들어갔을 때 저는 놀라웠어요. 미국 농장에서 본 닭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붐비고 시끄러운 닭장 대신 닭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깨끗하고 넓은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환기 시스템 덕분에 공기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기술이었습니다. 벽에 있는 거대한 화면들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닭 움직임 패턴, 식품 및 물 소비량, 심지어 행동 이상 감지라고 불리는 것까지요. 우리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닭들에 관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합니다. 박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든 닭은 고유한 아이디 태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컴퓨터는 그들의 식습관, 움직임, 심지어 그들이 내는 소리까지 추적합니다. 하지만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것은 계란을 위해 너무 많은 작업처럼 보이네요.
왜냐하면 행동에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전에 질병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닭들이 평소보다 3%더 많은 물을 마시기 시작하거나 그들의 움직임 패턴이 약간 변하면 우리 AI 시스템이 이를 즉시 감지하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저는 한 작업자가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여 특정 닭 그룹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몇 번의 탭만으로 그녀는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계란을 낳았는지, 심지어 그들의 운동 수준까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 박사님이 계속했어요. 우리 농장에 혼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다른 모든 닭 농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특이한 점을 감지하면 네트워크의 모든 농장이 즉시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향에서는 각 농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어요. 한 농장에 문제가 있어도 너무 늦어서 새들이 이미 아플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닭들이 증상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합니다.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때쯤이면 질병이 이미 퍼져 있어요. 여기서는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합니다. 농장의 깨끗한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몇몇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민지라는 한 젊은 여성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저는 단순히 닭을 돌보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량 안보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전쟁 중에 굶주림을 경험한 후 우리는 우리나라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농장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것은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큰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질문을 적었습니다. 미국의 계란 부족이 완전히 예방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나라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불빛이 다시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 저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음식,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이요. 저는 내일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 씨가 호텔에서 저를 일찍 픽업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미팅이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식품정책국의 이 국장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분은 외국 기자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으세요. 우리 차는 구름에 닿는 것 같은 초고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63빌딩입니다. 선희 씨가 설명했어요. 맨 위층의 레스토랑에서 이 국장님을 만날 예정이에요. 이 국장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은빛 머리와 안경을 쓴 나이 든 남자였고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터 씨, 그가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조사가 유익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가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계속해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70년 전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네.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은 잿더미와 폐허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해야 했습니다. 서버들이 우리에게 전통 한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다양한 채소, 수프, 밥 그리고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조리된 계란들이 담긴 작은 그릇들이었습니다. 이 도시 전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 국장님이 계속했어요. 국가로서 진정한 굶주림을 경험했을 때 당신은 다시는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어제 방문한 농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이 국장님은 미소 지었어요.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죠. 그는 한국의 식품 관리가 단지 멋진 컴퓨터와 멋진 가젯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식품 시스템은 세 가지 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어요. 첫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합니다. 둘째, 정보를 모든 사람과 빠르게 공유합니다. 셋째, 항상 백업 계획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왜 미국은 그렇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국장님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최근 역사에서 전국적인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음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이 국장님은 한국의 국가 식품 회복력 네트워크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정부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 상점들, 운송회사들, 심지어 일반 사람들까지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말했어요. 각 회사가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 아무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것은 좋은 시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국장님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는 창밖 한강 다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다리들 보이세요? 각 다리는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만약 한 다리 디자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다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중복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같은 아이디어를 식품 공급에 적용합니다. 그는 계속했어요. 그것이 필요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비싸고 불필요하게 보입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다운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동안 저는 미국이 모든 것을 가장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서 잿더미에서 지어진 이 놀라운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처음 미국이 한국에서 계란을 수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단지 여러분의 계란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접근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국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은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가 더 나은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개선하는 것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죠. 밤이 되자 서울은 우리 아래에서 빛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이 빛났고 가로등은 도로를 따라 빛의 선을 만들었으며 다채로운 간판이 쇼핑 지역을 밝혔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국장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항상 위기에 대응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단지 계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한국으로 가는 여행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쓰는 것이 너무 기대되어 14시간 비행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터미널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일부는 가리키고 있었어요. 몇몇은 심지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카터 씨, 맥스, 한 목소리가 불렀어요. 그것은 다른 기자였는데 트리뷴 신문사의 누군가였습니다. 한국 기사에 대해 간단한 코멘트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기사요? 아직 출판되지도 않았는데요. 편집장님이 어제 온라인에 올린 미리 보기가 모든 곳에 퍼졌어요. 모든 뉴스 채널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켰고 수백 개의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 이메일은 넘쳐났습니다. TV 방송국, 라디오쇼,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온 부재중 전화도 있었어요. 제 편집장은 제가 아직 비행기에 있는 동안 제 보도의 짧은 미리 보기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바이럴이 되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TV로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작은 카페를 지나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에서 스마트 농장의 박 박사님 옆에 서 있는 제 사진이 있었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 한국이 계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는 이유 발견. 공항 밖에서 제 편집장인 젠킨스가 그의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타자 그의 얼굴은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했길래, 맥스? 그가 교통체증 속으로 차를 몰며 물었어요.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 백악관에서도 전화해서 전체 기사가 언제 발표될지 물었어. 그냥 제가 본 것만 보도했어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관심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계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계란에 관한 것이 아니야. 젠킨스가 설명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에 관한 거지. 일부 사람들은 내가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뭔가를 더 잘한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신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젠킨스는 저에게 곧장 회의실로 가라고 말했어요. 안에는 편집자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내일 신문 일면에 당신의 이야기를 실을 거예요. 수석 편집자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성된 버전이 필요해요. 마무리할 수 있나요? 다음 6시간 동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최대한 빨리 타이핑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서울공항, 충분한 재고가 있는 슈퍼마켓, 첨단 스마트 농장, 그리고 이 국장님과의 대화까지요. 저는 한국의 3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기,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그리고 항상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기. 저는 이런 질문으로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만약 미국의 계란 위기가 계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마무리하자마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D.에서 온 번호였어요. 카터 씨, 여기는 농무부의 레베카 테일러입니다. 장관님께서 내일 아침에 한국에서의 귀하의 보도에 관해 회의하고 싶어 하세요. 오전 9시까지 워싱턴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실제 정부가 제 계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농무부의 큰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온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관님 자신이 테이블 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카터 씨, 그녀가 시작했어요. 귀하의 보도가 워싱턴에서 꽤 많은 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한국의 식품 안보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귀하의 기사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기자였지만 제 모든 관찰과 노트를 공유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장관님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식품 안보 개선을 연구하고 구현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하가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미국의 식품 정책을 바꾸는 것을 돕다니요? 두 시스템을 모두 본 사람으로서 귀하의 관점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귀하는 일반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3주 전, 저는 미국이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생각에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국가가 가르칠 것과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다음 주에 뉴욕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비어있던 계란 섹션에는 이제 몇 개의 상자가 있었어요. 일부는 지역 제품이었고 일부는 한국에서 수입된 것이었습니다. 한 표지판은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추적 시스템이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한 상자를 집어들고 안에 있는 계란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 계란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온 거야? 소녀가 물었어요. 때로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들이 멀리 살고 있더라도. 저는 제 자신의 상자를 선택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각 계란 안에는 단지 아침 식사 이상의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뉴욕의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무부의 태스크포스와 일하면서 저는 한국의 예방적 사고방식을 미국 식품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지만 많은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슈퍼마켓에는 이제 계란이 가득합니다. 한국산과 미국산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밤에는 텔레비전에서 미국 농장들이 한국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확실히 오고 있어요. 이제 저는 작은 나라나 큰 나라라는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입니다. 한국은 제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이것은 제가 평생 간직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